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뭐 빌라에 사시기도 하고 이런 집합 건물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집합 건물,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곳들은 사실은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다 내 맘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 같은 데는 뭐 내 물건을 함부로 쌓아두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규칙들이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되는 그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제일 꼭대기층이나 제일 밑에 층이 아니면 누구나가 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 문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심한 경우에는 살인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속 시원하게 이거를 우리나라 법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회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좌절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런 법 제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단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충격소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아니면 뭐 망치질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음을 발산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충격 소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낮 기준으로 1분 동안 뭐 43dB, 그리고 야간에는 38dB를 넘으면 이 층간 소음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아주 크게 친다든지 아니면 TV나 음악 소리 같은 것들을 크게 틀어서 들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5분 기준으로 낮에는 45dB, 그리고 야간에는 40dB를 넘어가게 되면 또 층간 소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 층간 소음 문제도 사실은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랫집이고 상대방이 윗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그 음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요새는 뭐 핸드폰 어플에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전문 뭐 데시벨 측정 장비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이 소음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녹음을 해 놓는 것이죠.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전문 장비나 아니면 핸드폰 데시벨 측정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인지를 표현하는 취지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걸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폰 녹화 기능은 왜곡이 있거든요. 우리 사진도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왜곡이 있잖아요. 이 동영상 기능도 완벽하게 이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 그것을 기록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누구는 뭐 스마트폰에 그 데시벨 측정 어플을 켜고 누구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것이 언제 이런 소리가 났고 그것에 대한 수치는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윗집으로 달려갑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야말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멱살도 잡고 주거 침입을 했네 마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관리사무소 또는 뭐 관리실 이런 데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분쟁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간 중재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쌍방간에 있으면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흥분하고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재자가 있으면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또 서로 얘기하는 중에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해하게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관리실에 먼저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실에 가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경찰을 부르면 오시기는 하겠죠. 경찰관분들이 방문해서 결국에는 그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게 좀 시끄럽다 싶으면 위층에다가 좀 조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위층에서는 조금 뭐 긴장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위에 사람을 가령 뭐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경범죄에 보면은 뭐 인근소란죄 뭐 이런 경미한 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뭐 윗집에서 걸어 다닌다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경찰을 부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경찰서에 뭐 기록 같은 걸로 남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분쟁이 정식화되면 그런 자료들을 떼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뭐 법원 같은 데다가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실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 확보에 확장된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의 그런 층간소음 발생 행위 때문에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 내 정신적인 그 손해를 배상해라. 위자료 배상해라 라는 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데시벨 측정 그 수치라든지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또는 뭐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송을 하실 거면요, 그냥 한두 번 측정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들을 측정을 해두시고 증거 취합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판사도 이게 정말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증거에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진단을 받은 내역이라든지 치료비 내역 같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아주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위에 사람은 뭐 걸어 다녔다 이것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법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세탁기 못 틀어? 내 집에서 내가 망치질 못해? 이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법한 유책사유 있는 불법 행위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일에 그런 요건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자료 액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이런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밑에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위에서 더 조심할 수 있기는 하겠죠. 매트를 다 깐다든지 뭐 야간에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편안하게 내 집에서 행복한 내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